여러분, 주말에 가족들과 교회의 멋진 대형 카페 자주 가시죠? 커피 한 잔에 8,000원, 빵 하나에 10,000원이 넘어도 자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 넓은 땅에 저 엄청난 건물을 짓고 과연 빵 팔아서 수익이 남을까라고요. 최근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전국의 유명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태 점검과 세무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대형 카페는 다 망하는 거냐라는 공포 섞인 질문이 쏟아지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빵 냄새를 풍기며 세금을 녹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늘 이슈 경제학에서는 이번 국세청 조사가 왜 시작됐는지, 이것이 단순한 카페 단속이 아니라 왜 부의 대물림 전쟁인지, 그리고 우리 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는 이 변화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냉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숫자로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들여다보고 있는 핵심 대상은 가업 상속공제 제도를 적용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들입니다. 첫째, 제도의 허점입니다. 현행세법상 커피 전문점은 가업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빵을 직접 굽는 제과점업은 제주업으로 분류되어 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최근 몇 년간 교외형 대형 카페들이 급증했는데 국세청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매출은 커피와 음료에서 나오지만 사업자 등록은 제과점으로 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둘째, 세금 혜택의 규모입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면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 원, 2025년 세법 개정 반영 기준으로 공제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 제도가 기술과 경영의 승계를 돕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수백억 원짜리 부동산을 자녀에게 세금 한 푼 없이 물려주는 프리패스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국세청의 공식 타겟입니다. 현재 국세청은 다음 4가지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늬만 베이커리, 빵을 직접 만들 시설도 없으면서 제과점으로 위장했는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땅, 카페 운영에 불필요한 넓은 정원, 산책로까지 사업용 자산으로 둔갑시켰는가? 사장님의 정체, 부모가 이름만 대표로 걸어놓고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거나 반대로 자녀 명의지만 부모가 돈을 댄 경우. 매출 구조, 빵 매출보다 원두 매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경우. 즉, 정부는 카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카페라는 간판 뒤에 숨은 부동산 편법 증여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문제는 뭘까요? 왜 자산가들은 하필 빵집을 택했을까요? 여기엔 3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가치 상승과 상속세율의 괴리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인근 토지 가격은 지난 10년간 급등했습니다. 땅만 가지고 있다가 상속하면 땅을 팔아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가업 상속공제는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면 그 땅이 사업용 자산이 되어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페는 다른 제조업 공장에 비해 진입 방벽이 낮고 땅의 가치를 유지하기 가장 좋은 업종이었습니다. 둘째, 정책 설계의 디테일 부족입니다. 과거 정부는 중소기업의 명맥이 끊기지 않게 하려고 공제 한도를 계속 늘려왔습니다. 200억에서 500억, 500억에서 600억. 하지만 제조업의 범위를 정할 때 빵을 굽는 행위가 전통 제조업과 동일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필터링이 부족했습니다. 이 틈을 타서 부동산 상속형 빵집이 탄생한 것입니다. 셋째, 트렌드와 맞물린 자산 증식 욕구입니다. 소비자들은 쾌적한 교외형 공간을 원했고 자산가들은 땅을 놀리지 않으면서 증여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이 2가지가 만나 폭발적인 대형 카페 붐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커피를 마시러 갔지만 사업주는 그 소비자의 방문을 근거로 여기는 활발한 사업장, 가업이라며 국세청의 세금 면제를 주장해온 셈입니다. 이 상황을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비싼 금광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이걸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면 국가가 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 금광에서 곡괭이를 만들어 팔면 금광 전체를 세금 없이 물려주게 해줄게 라고 합니다. 원래 취지는 곡괭이 만드는 기술을 보존하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곡괭이는 대충 사서 진열만 해놓고 무늬만 제과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입장료, 커피값을 받고 그러면서 국가에는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훌륭한 곡괭이 공장입니다. 라고 우기는 겁니다. 지금 국세청이 하려는 건 그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 진짜 곡괭이 만드는 기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왜 공장 마당, 정원이 공장보다 10배나 더 넓습니까? 라고 묻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해법은 뭘까요? 이 이슈는 우리 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먼저 정부의 과제입니다. 핀셋 규제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베이커리 업종을 제외하면 선량한 진짜 제과 명장들이 피해를 봅니다. 따라서 매출 대비 자가 제조 비율을 엄격하게 따지거나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는 토지의 면적 한도를 건물의 연면적 비례로 제한하는 식의 디테일한 룰이 정착돼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 없이 꼼수만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관점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대형 카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압박을 느낀 가짜 사업자들이 사업을 접거나 부동산을 매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주변 상권의 임대료나 지가의 일시적인 조정, 하락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 회피용이 아니라 진짜 컨텐츠와 맛으로 승부하는 경쟁력 있는 가게들만 살아남아 소비자 효용은 높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시청자 관점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합니다.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은퇴자금으로 교회에 땅을 사서 카페나 해볼까 생각하셨던 분들, 특히 세금 혜택도 있다더라 라는 컨설팅 업체의 말만 믿고 접근하셨다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국세청의 시스템은 고도화됐습니다. 과거에 통했던 방식은 이제 가장 먼저 타겟이 됩니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는 이제 실질적인 사업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준비 중인 분들은 다음 3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사업자 등록 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하는 일과 국세청에 등록된 업종 코드가 일치하는지, 휴게 음식점인 카페인지, 제과점업, 제조인지에 따라 세금 처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실질과 다르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둘째, 카더라 절세 정보를 차단하세요. 법인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을 사면 비용 처리된다, 땅 사서 카프하면 상속세 없다 등의 말은 5년 전, 10년 전이거나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국세청의 중점 관리 대상 1순위입니다. 셋째,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내 사업장에 딸린 주차장이나 창고가 매출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크다면 이는 향후 세무조사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산 구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틈새를 파고듭니다. 하지만 그 틈새가 너무 넓어져서 공정성을 해치면 국가는 반드시 그 문을 닫습니다. 이번 베이커리 카페 조사는 바로 그 문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당신의 돈과 자산은 유행하는 꼼수가 아니라 변화하는 세법과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 경제학이었습니다.